안녕하십니까. 자연과 건강, 산야초에 관한 이야기를 10강에 걸쳐서 강의를 할 손수기입니다. 휴식, 휴가 무슨 휴자입니까? 사람이 나무에 기대 가지고 있는 것이 휴거든요. 그럼 제일 편한 자세가 인간이 나무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제일 편한 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도 피곤하면 나무에 기대서 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나무는 인간하고 제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나무입니다. 그럼 휴식은 코에서 나오는 바람을 말하죠. 그러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가슴, 배 밑에서부터 품어내는 그 공기, 그걸 코로 해서 나오는 게 식이에요. 그러면 휴식, 최고 편한 자세를 휴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휴식하면 내가 산행을 하든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잠시 쉬든 영원히 쉬든 그게 휴식인데 아주 편한 자세를 휴식이라고 하죠. 그 휴식에 인간이 기대서 있는 나무 그 자체를 아주 중요시하죠. 그럼 버드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랍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산에를 가든 일을 하든 기계를 쥐고 가다가 그날 저녁에 산행하든 일을 하러 가는 그날 저녁에 내가 몸이 굉장히 불편해서 머리가 아프고 배도 아프고 하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산을 가죠. 그러면 그때 머리에다가 하얀 띠를 두르고 산행을 합니다. 일을 나가요. 그러는데 그때 당시 아마 일제시대 때 거예요. 그 독일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도 산행을 하니까 아니 일을 나가고 하니까 참 이상하다 하고 따라서 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계곡을 들어가면서 버드나무 잎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버드나무 잎이든 뭐이든 그 잎을 따서 입에다가 넣고 차근차근 씹으면서 나무를 하러 가든 일을 하든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이 그걸 쳐다보고 야 저게 무슨 나무간디 한국 사람들은 저걸 나무를 차근차근 씹으면서 일을 할까 하고 그 나무를 분석해 본 결과 그 안에서 독일 바이엘 아스피린이라는 것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식물들은 나무든 산에 있는 산야초든 전부 인간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 식물들을 오늘 척강부터 10강까지 그 관계, 자연 속에 있는 식물과 우리 인간의 건강 관계, 그 식물의 속성, 식물의 성질, 식물의 약효성 이런 게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연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자연이란 것은 우리가 인간이 손이 닿지 않는 상태, 스스로 자의 글을 연 스스로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를 자연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자연에 인간의 손이 닿는 것은 벌써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손이 다 있는 이 상태를 오염, 그 오염되지 않는 자연이 있을까요? 없죠. 그 오염되어 있지 않는 상태의 자연 속에 있는 식물들이 우리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 그걸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죠. 왜? 우리 조상들이 야채를 위주로 섭식을 하다 보니까 산과 들과 자연 속에서 식물을 채취해서 생식을 하고, 지금도 생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식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산야초인 것입니다. 그러면 산야초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나물이라고 하는데, 나물 종류는 쉽게 말해서 산에 있는 전 식물 중에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나물 속에 잎사귀, 먹을 수 있는 잎사귀 종류를 전체를 나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나물 중에서도 특히 봄에 일찍 피는 원추리, 그 다음 엉겅퀴, 그 다음 오술 등등, 쉽게 말해서 냉이, 달래, 쓴바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추리, 엉겅퀴, 오술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원추리, 저기 나오는 노란 꽃 있죠? 이 원추리는 우리가 황하채라고도 하죠. 넘나물이라고도 하고, 또 망우초라고도 하고, 또 의남초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황하채란 왜 이런 이야기가 말이 붙었을까요? 원추리라고 단순히 말을 하면 되는데, 이 황하채는 노란 꽃이 피는 나물이다 해서 넘나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넘나물이란 6월 달에서 7월 달에 꽃이 피는데, 이 꽃 중에서 꽃순, 암술, 수술, 꽃술을 따버리고 우리가 살짝 데쳐서 토나물로 해서 먹는 게 황하채예요. 근데 이 전 나물 중에서 유일하게 단맛이 나는 나물이 이 황하채, 쉽게 말해서 원추리입니다. 원추리는 이른 봄에 우리가 산에 가면 새순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그 새순을 따다가 집에서 살짝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는 단맛이 나는 나물로 유일합니다. 그 유일한 단맛이 나는 이 원추리는 우리 조선시대 때 중국하고 교역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니 한국에서, 조선에서 중국에 수출한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원추리가 사슴이 뜯어 먹으면 9가지 해독을 한다고 해서 녹총, 즉 사슴파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 망우초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넘나물, 원추리를 뜯어서 나물을 해서 먹으면 근심을 잊게 해주는 식물이라 해서 망우초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 은업초란 꽃 봉우리가 산의 성기 모양으로 돼 있어서 산의 아이를 상징하기 때문에 임산부 왼쪽 가슴과 머리에 꽂으면 뱃속 아이가 사내가 된다 해서 옛날에는 꽃과 순을 삶아 먹고 합방하면 아들 가진다 해서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 나물을 많이 해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요통, 즉 허리가 아플 때 종자 15개와 돼지 콩팥 1개를 달여서 2회 복용을 하게 되면 이 원추리가 요통을 낫게 해주는 그 비약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엉겅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엉겅퀴. 엉겅퀴는 한것이라고도 말하고 이 전라도 지방에서는 한강구 불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엉겅퀴는 특히 뿌리는 신경통 약으로 사용을 하고 잎은 아주 가시가 달려있기 때문에 좀 어린 순 이외에는 생으로 먹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는데 이 이른 봄에 우리가 산행을 하다 보면 양지 바른 곳, 특히 묘지 주위, 묘역 근처에 가면 이 한것이가 많이 새순이 새로 나와 있어요. 다른 새순이 나와 있는 것보다 유일히 한것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엉겅퀴로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이 엉겅퀴는 우리가 그때 이른 봄에 산행하시면서 채취해서 집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된장에다가 된장국을 끓여서 먹으면 쫄깃쫄깃한 맛이 꼭 소고기를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있고 좋습니다. 근데 엉겅퀴는 특히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출혈, 약성이 서늘해서 열로 인한 각혈, 코피, 소변, 또 자궁 출혈 등 급성 간염의 황달 이런 계통의 이 엉겅퀴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린 순을 우리는 따다가 믹서기에 갈아서 한 2입, 3입 정도 따서 우유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과, 배 이런 등등하고 같이 갈아서 먹으면 생즙을 마시는 비아그라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왜? 이게 엉겅퀴 뿌리는 특히 신경통에 사용하기 때문에 신경통 계통, 근육질 계통 여기에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우술, 저 아래 세 번째 우술. 우술은 비른가로 간기능 개선작용, 콜레스테롤 강화작용, 혈당 강화작용, 각종 관절염, 이게 풍습성, 루마티스성, 퇴행성 관절염 여기에 쓰는 아물이죠. 우술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술이 무엇이냐, 여는 잎을 보면 굉장히 무슨 잎인지를 처음에 나올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술잎이 지금 현재 10월 이 무렵에는 열매가 열기 때문에 이 무렵에는 우리가 우술 옆을 지나가면 옷에 다, 그래서 이 시골에서는 도둑놈나무, 도둑, 아니면 그 옷에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이 우술은 소우자에 슬개골 슬 그래가지고 우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우술이라고 했을까? 이 나무를 보면 이 모습이 마디 그 모습이 소 무릎같이 생겼다고 해서 쇠 무릎 그래요. 소 무릎. 그러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소를 집에서는 살림이로로 생각을 했죠. 살림이로라는 것은 즉 쉽게 말해서 그 소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집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소가 일어서지를 못하고 소 무릎이 상태가 안 좋아서 달아져서 안 좋아서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소를 잡죠. 명절 때. 특히 명절 때는 소를 많이 잡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